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이 세 번째 주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접을까? 블로그도 막 올리면은 그냥 박바들 나와서 뭐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배신을 한 뭐 연이란 운동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욕을 안 했는데, 그리고 박근혜 뭐 그렇게 대단해요. 실패한 정치인인 거예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정치인인 거예요. 권력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황교안도 목숨 걸고 지킨다고 했는데 그거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용병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의 용병입니다. 우리가 배지 주고 그 다음에 세비 줘갖고 그들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24시간, 그들의 4년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네들 뺐지만 챙기고, 자기네들 밥그릇 없어질까 싶어갖고 선진화법은 그 난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더니 공수처법은 그냥 쭈르르 집단 퇴장을 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용병은요. 용병은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용병이 용감하지도 못하고 싸우지 못하면요, 그 길로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제 잘라야 됩니다. 국민의 용병 노릇을 못하는데 우리가 모터로 돈 주고 배지 달아주고, 자동차, 검은 자동차 태워주고, 비서 9명씩 붙여주고, 1년에 막 그냥 1억 5천만 원씩 돈 주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짧게라도 해외여행 가고 그럴 겁니다. 웃기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자, 정연태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패한 정치는 될 수 있지만 박근혜는 국민을 배신한 정치인이에요.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리를 줬으면은 쫓겨나지 않도록 자기가 애써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재판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돈 아끼려고 거기서 3명의 진짜 한물간 변호사들 데려가지고 법정 모독이라고 해서 판사들 기분이는 나쁘게 하고,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참.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박근혜 때문입니다. 레시드라님. 근데 박바들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앞으로 보수 통합에도 이들이 걸림돌이겠죠. 이제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한테도 누가 그래요. 박바들 이렇게 분탕질 치고 그러고 막 그냥 뭐 이 조회수뿐만 아니라 구독도 줄고 이러니까 이제 박바들 얘기 그만하라고, 박근혜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저 꿋꿋하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싫으면 구독 빼고요, 다 하세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박근혜 무슨 형계 감명이라든가 박근혜 정말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우 내전이 시작됐다. 여러분, 지금 이제 좌파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공수처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어저께 오늘 그랬죠. 그 민주당에서 뭐 역사적인 과업을 우리가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년에 빨리 통과시키겠다. 내년 초에 통과시키겠다. 국회 열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되겠죠, 여러분. 뭐 이제 의원직 사퇴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은요 길바닥에 나앉을 거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제적수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통과시키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경찰에게 말하자면은 수사권, 기소권을 이렇게 줘가지고 경찰에게 이제 이 꽃수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불독 같은 게 문재인한테는 푸들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독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제가 정말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서 참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동의대 사건 때 숨진 그 순경들이요, 정말 그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도 하는데 1억 5천씩 받았는데 가난한 집에 19 순경들이요
150만 원밖에 보상 못 받아서 제가 제 눈 하나 정말 이렇게 긁혀가면서 그 법을 해갖고 그 순경들도 다 1억 5천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 팬들이 많아요. 고맙다는 경찰에 참 많이 받았어요. 응? 그런데 이런 경찰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의 푸들이고 문재인의 불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참 슬픕니다. 그리고 저는 꿋꿋하고 정말 멋진 경찰들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황운하 같은 이 경찰들 문재인의 푸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는 불독처럼 찢어질 겁니다. 제1, 제2 황운하가 한 수백 명은 나올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박바들이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적은데 그 질 거 뻔한데 그냥 집단 퇴장하는 게 낫지. 그걸 뭐 몸싸움을 해야 되냐. 아니 그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저께 제가 블로그 올린데 우리 유튜브 블로그 올린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쫙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쟁사를 열심히 많이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의 역사, 전사를 읽으면요. 승전보다 패전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클라우제비체도 그렇고요. 부비에도 그렇고 패전에 대해서 쓴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이 덧없는 전쟁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소수의 병사들은요. 내 목숨이 죽을 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화살을 그냥 온몸에 다 맞아갖고 벌집이 돼갖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패전을 보고서 동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나의 전우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우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6.25 기념식이라든가 또는 연평해전 기념식에 가보면 그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그 늙은 그 전직 퇴역 군인들이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우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요, 어저께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다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수많은 우리의 퇴역 군인들, 또 우리의 수많은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들, 그 사람들을 요만큼 흉내라도 냈습니까? 어디서 흉내는 저 민주당에 쇼질하는 것만 흉내를 내고, 응? 왜 전사한 그 어린 병사, 끝까지 자식과 딸이 4명이나 있는데 눈이 밟혀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은 그런 군인들의 목숨 걸고 싸운 그 흉내조차도 못 냅니까? 죽으라고 했냐고요. 목숨이라도 걸라고 했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목숨 걸라고 했는데 목숨도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역할이 끝났다. 전원 퇴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전원 퇴장이야. 다음 총선에서 전원 아웃이야. 이제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이제 12월 31일인데 올해를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별을 했어요. 친척끼리도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갔고 조국 얘기하다가 또 문재인이 뭐 문프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며느리 보고 시아버님이 너 이제 제사 때 안 와도 된다.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런 집도 있었고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어디서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너희들이 뭐 조국만큼 뭐 못 살면 조국만큼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막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친구였죠. 근데 또 이것이 뭐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탈퇴했다가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동창회를 탈퇴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그래서 그런 애하고 같이 섞고 싶지 않아요. 걔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저 좌빨들하고 싸워야 돼요. 조국이 훌륭하다고 하고 조국이 무죄고 조국 때문에 공수처법이 이 통과가 돼갖고 정경식과 조국이 순교자라고 한 것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좌우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야성이 없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제1당이 될 수 있는 야성 충만, 정말 야성에 똘끼라도 좋다 이거예요. 똘끼라도 충만한 야당, 제1야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 총선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1당이 되면은 공수처법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한 번 이렇게 준 거는 뺏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상급식도 저 반대했습니다. 왜? 자기 자식은 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낳았으면. 저는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는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상급식 지금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25만 원, 30만 원 주는 거 그거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습니다. 공수처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이 빅텐트를 친 진짜 보수당이 제1당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꾸 수정 안 내고 이러면서 펴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반드시 진짜 보수당 정말 빅텐트로 해갖고 승리를 안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시다. 일단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빅텐트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승민한테도 그만 꼬장 부리고 그냥 너라도 기어 들어가갖고 황교안을 만나라. 황교안이 안 만나주면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통합연대에 제가 이름을 걸어놓은 건 딴 거 없습니다. 전 선거 안 나가요. 저 돈도 없어서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 박바들 황바들이 제가 나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응? 저 이렇게 노빠 문바들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박바 황바들 무서워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통합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보수당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 여론 조성하시고요. 늘 이 뉴스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논리를 빌딩해서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0명은 우리가 진짜 보수당에 찍도록 우리가 하자고요. 여러분이 일당 100 하시면은요 우리 승리합니다. 저 일당 5천 할게요. 일당 5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일당 5천 4월 15일까지 일당 5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빠, 문빠, 황빠, 박빠 이런 사람들 개의치 않고 하겠습니다. 무섭지 않거든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저 돈 문제 깨끗하죠. 이제까지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하고 문재인 정권까지 이렇게 멀쩡한 거 저는 그냥 털릴 것도 다 그동안에 털렸기 때문에 아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1번은 없다 이거 뭐 표절이다? 표절 아니에요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표절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판결도 노무현 정권에서 받았죠. 박근혜 정권에서 TK 판사한테 받았죠. 말 다 한 거죠 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저의 그 치욕이 언젠가 이 대한민국의 훈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치욕이 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영화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우리 보수가 집권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뛰어난 두뇌와 그 다음에 이 열심히 일하는 근면과 그 다음에 역사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 이끌고 가면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 아이들 다 이민 가야 돼요.